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뉴스의 안방마님 쌩깨녀 곽현아입니다. 반가. 어우.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말 할 때마다 아직도 늘 쑥스러운데요. 네. 피부는 지성인가? 건성. 피부는 건성. 예. 아, 자기 피부도 몰라. 피부는 건성. 네. 발루스의 지성 담당 서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호 기자 어디 갔습니까? 이상호 기자님이 지금 안 계시고, 어머나 지금 낯선 분들이 와 손님 안 계시고. 계시고. 네. 아니 근데 이상호 기자님이 아까 전까지만 해도 국회 청문회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거침없이 막 멘트를 장관 되는 치고.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은 것 같아. 거기서 너무 막말을 하더라고. 그럼 그러면 총리? 글쎄, 총리? 그건 저희의 바램인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누구야 지금? 어머나. 이상 기자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많아 사람이. 사람이. 장관 오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약간 좀 장관을 뽑히는 거예요? 왜 숨을 이렇게 막 거칠게 내쉬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빨리 인사 일단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하늘 스튜디오를 지키고 있는 현희 기자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이상 기자님 그냥 국회 청문회 난리 났던데요, 그냥. 아구창 때문에. 아이가 저는 대부분 법사위 위원들이 이제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네. 자꾸 법적으로 얘기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네.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네. 당시에 엑스파일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옛날에 60, 70년대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막 총칼로 전두환이 했던 것처럼 막 탱크로 쿠데타를 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는 돈으로 쿠데타를 하는 거야. 돈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을 매수하고 국회의원들을 사고 그다음 이것을 단죄해야 될 검사장, 그다음 고위 검찰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건 쿠데타지. 그렇죠. 그 일반 국민들은 투표로 나라가 운영이 된다고 믿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거죠. 비선출직이면서 그렇죠. 국가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는 관료들이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임명직인 사람들인데 그분은 이제 사실 시험으로 국가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시험을 봐서 했던 건데 이 제도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소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네. 그럼 직접 이제 임명제 혹은 대통령이니 이런 분들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쁜 권력의 편에 기생을 하게 되면 징계되기는커녕 훨씬 더 출세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검찰 제도에 중대한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상호 기자가 간 것은 장관 후보자로 간 줄 알았더니 진실을 밝히러 가신 장관 후보를 거죠. 때리고 네. 간 겁니까? 네, 아구창. 네.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맨날 저는 한 30번 정도 피고인석에 쓴 것 같은데 처음으로 참고인석이 거기서 제가 생소하고 피고인석에 있으면 약간 이렇게 좀 쫄리는데 그래도 할 말 다 했어요. 근데 좀 어렵게 자꾸 물어보시길래 네네네. 여하튼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금권 구태타를 보고도 진압하지 않은 사람, 처벌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이면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들은 옛날에 구테타 했던 사람의 딸이자 그 기간 동안 5년 동안 펄스레이드 했던 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 또 구테타 하는 거 아닐까봐 그렇죠. 겁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금권 구테타를 용인한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형식의 또 다른 구테타가 나더라도 이거 용인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그렇죠.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청문회가 안 끝난 거 같네. 그러니까. 예. 저
이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상 기자 아주 정말 중요한 말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가 중요한 말이죠? 무력으로 이제 쿠데타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국가 권력을 찬탈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국가 권력을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네, 국가 권력 사적 그래서 국가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건 공동체 권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만인이 그 국가 앞에 평등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금권에 의해서 이제 국가 권력을 매수하게 되면 그 국가 권력이 이제 돈을 준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국민이 거기에 이제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이런 것인데 그 문제를 제기하고 오셨다니까 훌륭한 일을 하고 오셨다. 네. 이게 박수 말씀 한번 들으니까 보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아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진행할 게 와서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 나 오기 전에 두 분 소개했어? 그러니까 아니. 아유 빨리 해야지. 급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좀 이분들은 어떤 분인지 저희가 또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네. 그 반도체 소녀 우리 삼성 반도체 네. 공장에서 작업 중에 사망한 백혈병으로 황유미 씨의 정말 훌륭하신 아버님이세요. 네네네네. 우리 황상기 아버님. 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그다음에 이분은 네. 그 이야기를 가족 영화를 만들겠다고 들이대고 계세요. 들이대. 되게 쉽지 않은 영화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김태윤 감독님이세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시나요? 약간 이야 이제 영화 중 한 포스터인가요? 이게 포스터인데 네네네. 저희 오늘 1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둘의 방식으로 제작비를 좀 더 충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 영화 제작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동료 방송입니다. 네네네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제작 둘의 방식으로 성공한 영화들이 또 26년 있지 26년.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우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는 영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저희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이거 판넬 좀 주십시오. 자, 제가 다 해드릴게요.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돼? 네. 오케이. 저희가요, 제작들에 참여하시는 분들, 저희 사이트가 anotherfarm.com인가요? Another Family, Another Farm. anotherfarm.com으로 들어가셔서 저희 제작들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그 카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무통장 입금으로 지금 제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어디 있어요? 계좌번호는요, 저희 자막으로 지금 저희가 해드릴 건데. anotherfarm.com 안에 있대. 네. 어. anotherfarm.com 안에 들어가시면 그 또 하나의 가족 영화의 제작들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혜택이 있잖아요. 네. 자, 지금 혜택이 일단 있어요. 2만 원 해주신 분들에게 시사회 초대권 2매, 그리고 5만 원 해주신 분들에게 시사회 초대권 2매와 스토리북, 그리고 DVD 엔딩 크레딧에 또 저희가 다 올려드리고. 힘이 되게 많이 치네요. 제가요? 로얄 젤리예요, 제 친구. 네. 네. 자, 20만 원 해주신 분들께도 특별 시사회 초대권 2매와 스토리북, DVD 엔딩 크레딧에 올려드리는 제가 또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딩이 네. 그러니까 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 사례를 이렇게 드린다, 보상을 해드린다 이런 거네. 그러니까요. 2만 원, 5만 원, 20만 원 각각 네. 참여하실 수 있고 2만 원짜리를 3번 6만 원어치 할 수도 있나요? 예, 있답니다. 네. 7만 원 할 수도 있고 2만 원, 5만 원 하면 7만 원어치 할 수도 있고. 똑똑한데? 칭찬인데? 예, 근데 지금 뭐 들어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무통장 입금을 여러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고발뉴스는 함께 할 거고요. 네네네. 옛날에 우리 26년 때도 저희가 함께 했어요. 대박이 났잖아요. 대박이 그래가지고. 났어. 네. 근데 처음에 그 사장 안 찾아오더라. 사람 그러면 안 돼. 소주 한 잔 안 사고 말이야. 네, 최 대표님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러니까 이제 26년 영화가 들고 사실 말씀 좀 해주세요. 상업 영화로서 이제 일반적인 펀딩 방식, 영화 제작 방식으로 해서 돈을 못 모아서 이제 제작들의 방식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성공했거든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화는 사실 영화 출연과 함께 이른바 자본 산업이었습니다. 영화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자본의 주도권이 이제 시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을 네. 지닙니다. 지금까지 영화는 사실 돈 없으면 못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이제 진실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제작들의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상 시장에서
지금까지 자본 주도의 것만 행사해 왔고 그러다 보니 사회 비평 기능이 부족했던 영화가 이제 직접 우리 현실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토대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대한 과정에 있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죠. 아주 우리 김태용 감독님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말씀. 네, 좋습니다. 저희가 좀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많아요.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보는 방법도 빨리 지금 재빨리 해드릴 거 안 그러면은 뭐 해야지. 급해도 네. 어떻게 시청하는지 네. 발리스 생방송 알려드립니다. 고발뉴스.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직접 생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생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와 그리고 팟캐스트로 바로 업로드해드리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요 3월부터는요 저희 생방송 발뉴스가 저희 케이블 방송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침 너무 그런다. 예, 내 죄송합니다. 침인데 남들을 이렇게 막고 싶어하는 침인데 네. 저희가 또 RTV에서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실어드립니다. 고발뉴스 그리고 이상홍 기자 트위터에다가 저희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리고 우측 게시판에도 남겨주시면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샷이 온 김에 제가 또 오늘 방송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연달아서 그냥 한번 쫙 해드릴까요? 좋네요. 네네. 저희가 1부에서는 오늘 너무 내용이 또 풍부합니다. 풍부합니다. 네. 풍만한 내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 앞에서 하지 마. 네. 네. 자, 1부는요. BBK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큐가 미국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제작 담당한 감독을 국내 최초로 저희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자, 합니다. 네. 하는 거죠? 네. 인터뷰 사전에 했는데 또. 이제 생방송인데 또 이제 처음 하는 것처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추운 겨울 종탑 위에 오른 재능교육 노조원들 저희가 정말 이분들도 최장기 투쟁 기록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6년. 너무 좀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직접 종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족탑 말고 종탑 위를 저희 고발뉴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읒 발음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세계 최고의 독립 영화제죠.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영화 지슬. 야, 그리고 저희 발뉴스가 지세 오멸 감독님. 성함이 독특하시네요. 영화 제목도 독특하죠. 지슬. 네. 이슬도 아니고 지슬. 감자란 뜻이래, 감자. 제주도에서 감자라고 네. 부르는 짓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여러분 조금만 제 얼굴 더 봐주세요. 이제 끝납니다. 자, 2부는요. 저희 앞에 모신 또 하나의 가족 제작팀 그리고 우리 황상기 아버님과 함께 영화 이야기 꼭 이 영화가 제작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자 배우 누군지 아세요? 남자 배우 박찬민. 박재민. 연기파 배우 박찬민. 박재민 씨 나와요? 우리?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그다음 윤유선 씨. 윤여선 씨 나와요? 윤유선 씨와 여기다가? 저와의 인연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제가. 소개팅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면 어떡해. 그 결과는 그래 모르잖아요. 결과는 자, 모르지. 좋습니다. 네. 그 결과까지 2부에서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서둘러서 네. 첫 번째 저희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제 민간인이 됐습니다. 전 대통령이죠. 네, 전 대통령 네. 민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짜장면을 즐겨 드셨다고. 네. 탕수육도 같이 탕수육, 먹어요. 예. 네. 그리고 이명박과 함께 쫓아다니는 BBK 사건. BBK. 이제 끝난 줄 알았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명백하게 밝힐 때가 바야흐로 왔는데요. 네. 무려 9년 동안 이 BBK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한 미국 썬데이 저널의 박상균 기자를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 그가 내놓은 탐사 다큐멘터리 BBK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예고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1994년) 어느 4월 두 사람이 만났다. 남녀가 만나서 뭐 사랑을 했다. 저는 뭐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싶어요. 무슨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엘카 김씨는 굉장히 진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만이 아니라
주류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능력 있는 그때 서울시장 막 하려고 뭐 이런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 LA에 있는 그 유부녀와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그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은 동업 관계를 맺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스토리의 불씨가 되었다. 제가 다시 한국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솔직해서 좋다.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근데 조용하게 할 줄은 몰라서 못해. 네, 갑니다. 이 BBK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건에서는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봐요. 누군가에 의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봐요. 지금 시간이면 이제 LA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저녁 시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LA 썬데이 저널의 박상균 기자가 이것을 자그마치 7년 동안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예. 박상균 기자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예. 하는 시간을 다음 주는 좀 가졌으면 어떨까? 예, 제가 섭외를 해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그건 끊임없이 8년 동안 에리카 김이 나는 모른다로 주장했던 거고 나는 그 사람들 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화에 이명박 씨라고 이름도 밝히지 못하세요? 뭐가 이렇게 무서워갖고 이름도 얘기를 못하고 그분 저분 하세요? 저는 그 증거에 입각해서 에리카 김은 김경준보다 더 메이저 그 롤을 했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 동생이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명박 후보도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똑같은 벌을 받아야지만 되고 모두가 작전인 걸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랬다.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최고의 작전주로 만든 중심에는 검은머리 외국인들뿐 아니라 숱한 가공의 인물들이 등장해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그런 작전을 할 때는 마지막에 누가 혼자 들어갈 것까지 다 정해놓고 또 그 다음에 금감원한테 사과 박스 10억 갖다 줄 것까지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뒤로 가주세요. 그만 못하겠어. 제 남편은 근거 없이 비방을 하신다고 해서 제 남편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갖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명 계약서 4가지 갖고 갑니다. 하지만 불꽃놀이와도 같이 큰 구경꾼을 끌어모았던 작전주들은 큰 시세를 분출하고 세력들이 빠져나간 뒤 거품 빠지듯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 쓸쓸함 뒤로 일확천금을 노렸던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만 가련하게 흐를 뿐이다. 사랑, 동업, 배신, 그리고 음모가 얽히고 설킨 BBK 사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질 때가 됐다. 어... 2013이라고 그랬거든? 네네. 그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온다는 얘기네. 개봉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LA에도 이상호가 있군요. 아니 김상균이에요. 박상균. 그러니까 LA 이 사람 보니까 LA의 이상호야. 어머 이 사람이 좋아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했는데 이러면서 내가 왜 그러지? 여기서 말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죠. BBK 문제는 사실
9년 동안 추적했다면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 기자들이 많은데 네. 지금까지 BBK 추적하는 사람이 9년 동안 없었다는 거. 이렇게 줄기차게 누군가가 권력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BBK는 덮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네. 뭐 사태의 진실을 국민은 사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권력을 쥐고 그렇게 되니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LA에서 이런 분이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한국에는 이상호가 있고 LA에는 이분이 있다. 이 성함이 박상균. 박상균 기자. 박상균 기자. 네, 참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네.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곽현아 배우를 네. 소개해 주시고. 유부남인데 괜찮아? 아유 아쉽네. 근데 제가 아쉽네. 2004년 여름에 네네네. BBK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도했죠. 방송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해서. 오. 그때 제가 네. 한 20분 정도를 BBK를 보도했어요. 네. 그 에리카 김 인터뷰도 나가고. 네. 그때 당시 이명박 시장이었어, 서울시장. 네. 그래서 이걸 나가면 나 대통령 후보가 안 될 줄 알았지. 근데 무시하고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그때 당시에 제가 박상균 기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혹시 번호가 맞는지 한번 제가. 네. 근데 지금 미국에 전화를 거신 거잖아요. 네, LA. 지금 미국 시간이 새벽? 새벽 2시. 네. 네. 보통 앉아요, 이 친구는. 술 먹고 있을 거야. 네, 여보세요? 헬로? 여보세요? 헬로? 헬로? 네, 여보세요? 네, 헬로. 한국 영어 잘 못해. 여보세요? 저 이상훈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잘생긴 박상균 기자. 지금 오른쪽에 자막으로 사진이 나가는데. 네. 진짜 잘생겼죠? 곰처럼. 네. 지금 저 새벽 2시인데 뭐 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네네. 선배님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 대단하다. 술 안 마시고 오늘. 그러니까. 저기 먼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데요. 박상균 기자님. 네, 저는 세케니오 곽현아라고 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어머, 안 돼. 곽현아 씨 사진 봤어요? 방송도 고발뉴스, 발뉴스 잘 보고 있고. 그러시구나. 시간하셔서 방송하시는 거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기 지금 전화 드리기 전에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재미라기보다는 그 진실이 알려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요. 자, 이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일단. 네. 일단 사실은 발뉴스랑 고발뉴스를 통해서 제 다큐멘터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실 좀 어깨도 좀 막중해진 느낌이에요. 사실은 좀 이렇게 과분하게 좀 알려지면서. 그래서 좀 스프링이라고 하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있었는데 또 이런 게 또 알려지고 나니까 또 사실은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바지 작업을 통해서 빠르면 3월 안에 공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뭐 김 빼는 얘기일지 몰라도 이제 저 직업 기자질 물론 잘리긴 했지만 기자질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일 궁금한 게 혹시 이번 꺼지지 않은 불씨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는 BBK의 추한 본 얼굴이 있을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하나만 우리한테 좀 미리 공개해주면 안 될까? 티저 동영상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요. 사실 BBK라고 부르게 된 배경에는 사건이 잘 알려지는 이제 이슈가 된 데에는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과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BBK라는 게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김경준 씨가 결국은 모든 거가 책임을 졌다고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근데 실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무혐의 처분이 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 근거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이 BBK 의혹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명백히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네. 보통 주가 조작 사건은 피해를 본 컴퍼니, 상장가의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피해자들 5천여 명이 넘는 이상호 선배님이 2004년 7월에 뉴스 사실관에서 정말로 명확히 그걸 정리를 해주셨어요. 5천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 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거를 그 당시에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벌브가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판단이 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BBK라는 단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를 명확히 입증을 하자는 게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취지고요. 그리고 좀 외람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증권회사 출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더 명쾌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삼촌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짜장면 튀어나왔대요. 이거 뭐 실제 네, 상황입니다. 네. 이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네요. 박상근 기자. 이 전화. 그렇군요. 예. 박상균 기자, 저 서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 이 9년 동안 한국을 BBK 일로 취재하러 한국 오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뭐 한국에 간 적이 없고요. 네. 한국에 몇 번 제가 BBK 관련해서 좀 몇 군데 출연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안 오시게 된 게 안 오시게 된 게 어떤 모종의 불안 같은 걸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뭐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 LA에서 뭐 자그마한 또 언론사들을 빌 수밖에 없고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또 뭐 사실은 기자질을 한다는 게 또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여의치도 않았고 그리고 BBK 취재는 사실은 좀 이렇게 길게 보면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알겠습니다. 지나면 또 취재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을 취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을 때 한국에 오실련지요? 일단은 이 영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화성보다는 좀 진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다큐멘터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적 영화 같은 스타일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추적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추적하는 느낌. 마이클 무어처럼. 뭐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라고 부르기 좀 부끄럽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발뉴스에서 저를 붕 띄워주시는 바람에 제가 마치 무슨 영화 감독인 양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좀 외람되고요. 저는 그냥 기자로서 제가 뭐 사실은 TV, 라디오 뭐 저쪽에서 얘기한지 뭐 주간지 뭐 특히 썬데이 저널 같은 경우 제가 BBK 특종 및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과 뭐 이제 저의 모든 자료들을 모았던 거를 잘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목표인 거죠.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또 하나의 가족 황유미 씨 아버님이랑 감독님 나오셨는데 혹시 이분들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감독님께서 아무튼 저도 제작 둘의 제작이라고 그랬죠? 제작 둘에 좀 참여할 의사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게 있다면은 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어나더 farm.com
어나더팜.com 들어가면은 그 기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박 기자도 좀 같이 가면 좋겠네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꼭 동참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기 뭐 대강 예고편도 보고 했는데 되게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상호 선배님이 또 2004년 때도 뵀지만 2005년 때 사실은 엑스파일 취재 때문에 미국에 오셨을 때가 저랑은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좀 사귀었어요. 여전히 그것들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얘기인데 네. 워낙에 뭐 상호 선배님께서 잘 하시니까 아 이거 우리 지금 방송하는 거거든 박 기자. 자 저기 끝으로 지금 너무나 겸손하면 안 돼요 이 감독은. 그러니까요. 이 영화 이런 영화인데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한국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뭐 바이러스 가족분들한테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진실이 좀 이렇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상식이 아닌 거가 이해가 돼서 왜곡이 되는 게 진실이 돼버리는 이상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상식이고 진실인데 나 이렇게 진실을 알렸는데 판단은 역시 국민들의 몫일 것 같고요. 아까 이상호 기자님이 저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초반에 보니까 이거 그 2004년 당시 뉴스 사실들을 통해서 그걸 알렸을 때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듯이 저도 꾸준히 취재하면서 대통령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는 그 날이 기다려서 그 자정을 기해서 제가 티저 동영상을 공개했고요. 네. 빠른 시일 안에 더 용기를 내서 빨리빨리 준비해서 이거를 발표를 하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자 그럼 4월 중에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제가 사실은 뭐 간단하게. 혼자의 힘으로 만들고 있어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썬데이 옛날에 몸담았고 같이 취재 활동을 많이 했던 썬데이 저널 홈페이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또 화면들 같은 거를 아무래도 이쪽에서 제공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네. 이 로컬 TV 방송국인데 매주 25개주 정도의 방송이 나가는 TBK24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받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여하튼 선데이 저널 그다음에 우리 박상균 기자의 블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발뉴스를 통해서 자세한 시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에 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박상균 기자였습니다. 네, 자 이제 BBK 의혹이 아닌 네. BBK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설 수 있겠네요. 옵셔널 벤처 수사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바로 빨리 넘어갈까요? 네, 근데 자. 이번에 또 발뉴스 취재팀이요. 정말 이 사람들 또 대단합니다. 이번 종탑 위에 또 올라가셨다고요? 물불 안 가립니다. 야, 물불 안 가려 정말. 뉴스 현장은 달려갑니다. 네네. 이번에는 20m 종탑 위에 두 노동자가 천막을 치고 이 엄동설안을 버텨내고 있는데 그 20m 종탑 위로 저희 발뉴스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잠깐만요. 보시기 전에 약간 참고로 하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농성이라는 말은 원래 성 안에서 이렇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적들이 밖에 있고 보유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형교육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장기 농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이 회사는 재능이 있는지 몰라도 인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름이 재능교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과연? 잠깐만요. 종탑에 올라간 일이라는 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자 영화, 또 뮤지컬로 잘 알려져 있는 노트르담 꽃추. 하면 종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종탑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콰지모도라고 하는 꼽추입니다. 그런데 그 꼽추가 왜 이 빅토르 위고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병신 특성을 갖고 있는데 몸이 불편한 곱추이고 뭐 절름발이고 그런데 그 중에 그 빅토르 위고가 가장 많이 할애한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로서 세계상을 울리는 종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한국에 저는 그래서 해화동 성당에 한국에 노틀담도 파리가 돼야 된다 사실은 노틀담도 해화동이 돼야 된다 뜻은 같습니다.
노틀담드라는 말이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무리의 부인 뭐 이런 뜻인데 네. 그 의미는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집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종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치는 소리 마치 노틀담 꼽추에서 나오는 노틀담 파리에 나오는 그 꼽추가 내지르는 그 고통의 소리로 들으시는 것이 네. 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발루스가 취재한 이 영상을 보실 때 그런 것을 같이 네. 오버랩 시키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듣고 갔으면 오버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역시 이 한 말씀 한번 듣고 종탑 위로 함께 오버랩돼서 올라가시죠. 2013년 2월의 끝자락 종탑 위. 그녀들이 위태롭게 올라서 있다. 서울 해화동 성당 20m 높이의 종탑. 안전시설도 없는 낡은 계단을 밟고 올라온 그녀들. 두 평이 채 안 되는 위태로운 공간. 그들은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이다. 재능교육 해고자 오수영 여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수영입니다. 사실 좀 추워서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해요. 동상 좀 걸려있고 그렇기는 한데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동상이 걸렸는데도 괜찮다는 이 여성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주장을 위해 이곳까지 올라온 걸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단체협약 원상회복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해고자 12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해고는 부당노동 행위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고 예전처럼 올려다보지 않고 저희 같은 눈높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거리에서 6년째 천막 농성을 이어온 이들. 무관심 속에 방치되느니 차라리 종탑이가 더 당당하다고 한다. 이들의 소망은 학습지 선생님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아 어서 현장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른바 재능 사태로 불리는 재능 노조의 투쟁은 오늘로 벌써 1897일째. 국내 최장기를 기록 중이다. 학습지로는 처음으로 1999년 노조 설립 필증을 얻은 재능노조. 하지만 2005년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 후 사측이 노조를 부정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학원 강사나 택배기사처럼 학습지 교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얘기였다. 노조는 물론 4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곧이어 사측은 교사들에게 불리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한 달 평균 20-30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데 사측은 이 제도에 반발해 재계약하지 않는 교사를 대량 해고하고 거리로 나선 노조원들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철거 지나가라. 양아치 새끼들이고. 양아치 새끼들아. 인생이 불쌍하다. 이거 신고하려면. 올려. 네 사진 인터넷 네이버 올려. 해고, 가압류, 농성장 철거, 미행, 성희롱. 2012년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를 해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재능 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재능 측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발류스는 회사 측의 입장도 들어보기로 했다. 어떻게 하냐면 경영진이 출입을 하거나 하면 차를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입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 동원을 인정한 사측은 그러나 회사로서는 여전히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노조법에서 이 학습지 교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회사가 인정한다고 해서 법적인 노조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건 회사가 판단하는 문제가. 노사 간의 이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 그 사이 대한민국 드넓은 땅 위의 재능교육, 그녀들에게 허락된 땅은 2평도 채 안 되는 성당 종탑밖에는 없었던 것이었다. 단 2평 종탑 위의 재능교육 선생님들, 그들과 함께하기를 자처한 연극인들이 모였다. 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빈이 나왔다고 생각. 이번 공연의 이름은 아름다운 동행. 모두 7개의 작은 작품이 선보였다. 새우 접네요, 천막이. 그만 만져요. 천막이에요, 천막. 맨날 길바닥에만 있어.
있었는데 내 집 장만한 것 같네. 이번 공연에 동참한 연극인은 모두 66명. 이들 모두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연극을 통한 재능 기부를 선언한 것이다. 무대 장치며 공연 제작비는 자체적으로 후원받은 1,300만 원으로 충당했다. 그냥 살고 싶어하는 그 권리만 찾아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소연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연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양심용양 이인비요 사기술 쓴쥐박이라 대대손손 비법 전수 파란지붕 도둑놈들 BBK 치킨 4대강 녹조라떼. 트위터나 뉴스로만 보다가 실제 이렇게 눈앞에 목격을 하니까 죄책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저 멀리 어딘가에 올라가 계신 분들도 그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 트위터 통해서 연극 한다는 거 보고서는 예매해서 오게 됐어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재능 교육을 떠나서 뭐 연극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와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연극은 끝났지만 재능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다. 거리와 종탑 위에 그들이 바라는 건 이 땅의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것. 비정규직이 늘어가는 오늘날, 결국 너와 나의 문제인 것이다. 연극이 아닌 현실 속에서 너와 내가 손잡는 아름다운 동행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The highest,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네, 이 추운 겨울에 그 텐트와 그 비닐 막이 하나로 이렇게 버티시는 그 두 분, 근데 또 끝까지 또 웃음을 잃지 않은 그분 보니까 좀 더 마음이 더 짠하네요. 동상 걸렸는데 네. 뭐 동상 걸리긴 했지만 괜찮대요. 얼마나 추웠을까 이번 네. 겨울에. 문명 사회를 가려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질병이 네. 이렇게 유행하지 않게 하는 거나, 그리고 이런 온시적 질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상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걸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노출돼서 동상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같은 형태로 혈관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간만큼 휴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동상에 걸리는 거죠. 이분들에게야말로 정말 봄이 오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요. 그분 아직 한국에서 이 GDP 2만 불 어쩌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싸우다가 동상에 걸리고 있는 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종을 울리게 합니다. 이 정탑 위에 있는 이 고통을 잊어버리시면 정말 안 되죠. 정탑의 선생님들에게 정말 특히 저희 뭐 같이 우리 황유미 씨 아버님 오셨는데 이렇게 따님이 많이 생각이 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재능교육 사태는 저는 오늘 처음 본 게 아니고 그 뉴스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좀 여러 번 접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요. 그 자기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그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는 그 직장이 부도가 나서 없어진 것도 아닌데 흑자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그 노동자들을 내몰아치는 이 회사, 정부가 아주 믿기만 하거든요. 노동자가 자기 직장 지키고 자기 생활을 충실히 하겠다는데 그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정부나 회사는 반드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끝까지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회사는 아니다가 몰아치는 거는 이건 분명히 정부도 잘못했고 회사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끝까지 단결 똘똘 뭉쳐서 잘못된 회사, 잘못된 정보를 꼭 고쳐서 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그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잘못된 이 회사와 잘못된 정보를 꼭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그 뜻에 그 어긋나지 않도록 꼭 승리해 하는 그날까지 같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세요. 네. 정말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황유민 씨 아버님은 우리 과거에 독재 시절 노동 환경을 위해서 전태일과 이서선 여사가 있었다고 하면 또 80년대 그리고 이후 90년대 이 이한열 기념관의 바로 주인이시죠. 네. 이한열 열사와 또 배은심 여사가 계셨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이런 그 열악한 노동 현실을 위해서 우리 황유민 씨와 이 아버님이 계신 것이 아닌가 정말 네. 소중한 말씀으로 저희가 좀 2부에서 좀 더 깊이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 말씀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이 영화가 정말 해외에서 엄청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해외에서 인정받으면 너무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럼 뿌듯하면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냥 자그마치 이거 아니네. 자그마치 썬댄스 영화제의 심사위원 대상이야. 이거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죠. 그러니까 그거 엄청난 건데 왜 조중동에는 안 나올까 이게? 네, 좀 아쉬운데요. 네, 영화 지슬이죠. 네. 그 사슴 사태 이거 보시기 전에 이것도 좀 약간 말씀을 제주도 48년 4월 3일 날 있었던 제주 4.3 항쟁과 관련된 영화인데요. 예. 그 얘기를 좀 우리 서혜성 박사님한테 좀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스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건 시대도 오랜 동안 제주도는 사실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사실은 조선 시대 내에 있는 일종의 내부 식민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가 왜 이렇게 선택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분단체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이 선택된 것이죠, 사실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근거로서 이제 가장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사실은 제주도 사람들이요. 그 당시 토벌 기준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해안선 4km를 벗어나면 다 공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선에서도 4km, 해안선의 10리를 벗어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공비로 간주되었고 사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 이렇게 누구 신문을 하고 조사하고 재판을 받아서 무슨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아무런 절차도 없었고 금을 넘어가면 그냥 쏴주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이미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른바 그 중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제주도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안선과 중산간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산간 지역 사람들 다 내려오라고 그랬거든요. 자, 내려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네. 끝나지 않는 세월 2 지슬 네, 지슬. 영화를 만든 오멸 감독을 저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지수의 감자는 어느 나라건 그 감자라는 식물이 나는 나라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의 역사 그리고 그 나라의 아픈 그런 기아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시대를 연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거든요. 시대 정신이 같이 존재하는 음식을 우리가 소울푸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감자는 전 세계 소울푸드 였던 게 저는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주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그 제주도의 단어로 보면 사투리지만 그 음식을 갖고 있는 음식이 역할을 해준 걸로 보면은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정서를 같이 품고 있지 않나 되게 보편적이면서도 그래서 지슬이라고 지었죠. 영화 지슬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 4.3 항쟁을 극영화로 다룬 최초의 영화이다.
1948년 4월 봄. 그들은 하루 이틀 정도 산에 머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엄혹하고 잔인한 소개령을 실시해 하루끼니와 집에 두고 온 돼지를 걱정하는 평범한 민중들을 학살한다. 피할 수 없는 이념의 갈등. 하나둘씩 희생되는데. 제주에 1948년도에 그때 발생이 됐던 4월 3일에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역사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제주 지역 주민들 한 3만여 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학살이 되게 되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하는, 워낙에 힘들었고 그 아픈 역사고 또 무서운 어떤 그런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걸리면 큰일 날 건데. 걱정 없어. 난 몰다리 아니까.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도 4.3 항쟁의 통증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희생에 역사적 시선이 필요하다는 지슬의 분별 감정. 많은 분들이 제주의 역사로만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거나 좀 더 크게 바라보면 이게 한국사, 세계사적인 시선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꼭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영화라는 작업으로 누군가는 또 그렇게도 작업을 할 테지만 저는 좀 태도 면에서 조금 어떤 생각이 갖고 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나다운 작업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카메라적인 형식이나 어떤 그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요즘에 나오는 어떤 영화의 흐름에서 보면 분명히 패턴이 루즈해 보일 수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슬픔이 분명한 전제이어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은 그 형식을 그걸 취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 빨간 옷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춘자의 웃음, 상표의 달리기, 만철이의 사랑이 멈추는 날, 운명은 역사가 되고 만다. (3월 21일이면) 언제야? 그러니까요. 3월 21일 지금 기대하게 되네요. 3월 21일이면 이제 한 20일 남았네요. 네네네. 지금요.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셨네요. 아이디 글래띠님이 짓을 꼭 보고 싶다고 글 올려주셨고 아이디 스카이님 오늘 반뉴스 내용이 굿굿 아주 알차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 48년 4.3 제주 항쟁이 중산간 그러니까 해안으로부터 4km 밖에 있는 내륙에 있는 제주 도민에 대해서 무차별 살상하도록 중산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내려오라고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 주로 이제 4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해안선 쪽에 있는 사람은 바다와 밭을 이용해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위에 이제 태울이라고 불리는 목동들, 제주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조랑말이나 이를테면 이런 거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런데 소개를 내렸는데 다 내려오질 않죠. 이상호 기자한테 지금 저기 5km 밖에 살고 있는 집 다 놔두고 그 시내 나와서 텐트에서 어디서 초라장 사러 갑자기 사러 오겠습니까? 그거 죽일 줄 알았으면 나 내려갔지. 그렇죠. 죽일 줄 알았으면 내려갔겠지만 설마 국민이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국가가 나를 죽이리랴. 그래서 제주 도민의 무려 10분의 1이 3만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대학 때 저는 5분의 1이라고 배웠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왜냐하면 당시에 제주도가 일본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사실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4.3에 아까 이상호 기자가 보수신문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썬댄스 영화제 영화상을 받아도 네. 다른 영화 받았으면 좀 야단 났겠죠. 야단 근데 왜 안 났죠. 하냐면 사실은 제주도의 이른바 4.3 학살 내지는 뭐 민중이 뭐 4.3 항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국 보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 4.3을 통해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은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4.3 문제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동안 외면하고 학살을 감춰왔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사과한다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 같은 것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들도 다 소멸해버렸죠. 기왕에 이게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주도에 관광하는 바로 4.3의 상처를 덮는 위장하는 것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제주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괌이라든지 그 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학살이 있었거나 아니면 과거에 미군 기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역을 관광지로 함으로써 자기들이 갖고 있던 죄의 역사를 뒤덮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하와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이에서 있는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보실 때 관광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거기는 역사 유적도 같이 보시면서 이들의 고통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주도산 자 지금 우리 PD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하고 더 듣고 싶은 분은 서혜성 교수 트위터 직설을 통해서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카페코로 가시면 카페코. 카페코 어디 있어요?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아버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지금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2부에서 감독님과 또 황상기 아버님과 저희가 함께 또 하나의 가족 영화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가족도 혹시 미리 보기 예고편 같은 게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저희가 또 반려수잖아요. 그럼 있으면 한번 저희 보고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네.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I taste my life. 더 큰 꿈을 위하여. 하나, 둘, 셋. 병원을 갔는데 피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을 가보래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백혈병 판정받고 그때 엄청 울었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래요. 영상을 봤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 여러분들 보신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영화 제목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바로 방금 보신 우리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우리 노동자 황유미 씨 아버님 황상기 씨 황상기 아버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분은 절대 배우 아닙니다. 배우 아닙니다. 탤런트 아닙니다. 김태윤 감독님 나와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당장 제가 드는 생각이 캐스팅이 좋네, 캐스팅이. 아, 최고예요, 최고. 너무 기대되는 이 캐스팅. 어떻게 또 이 박철민 씨. 어떻게 저 캐스팅하셨어요? 뭐 캐스팅 후보군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사실은 뭐죠 하실 분 안 하실 분을 미리 마음속으로 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스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CF도 찍어야 되고 이제 뭐 거액의 이제 돈도 개런티 받고 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찾다가 이제 박철민이라는 배우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드리고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드렸었죠. 뭘 하세요 그랬더니 부탁했더니 한 마디만 하셨어요. 뭐요? 같이 갑시다. 야 역시 사나이다니. 진짜 내 스타일이다. 야 근데 박철민 씨가 사실 거의 국민 배우 뭐라고 할 만큼 정말 서민들 대중들한테 호소력 있는 연기를 쭉 하셨는데 그분 또한 삼성은 뭐 대한민국 모든 미디어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요. 이 영화를 하셨을 경우에
대중 배우로서 많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텐데 그냥 같이 가입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저희가 시나리오를 드린 날에 처음으로 본인이 읽기 전에 따님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대요. 네. 이제 따님이 읽어보시고 이제 아빠 꼭 해. 네, 근데 그런데 괜찮겠어?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고. 아버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것을 이제 자식의 얘기를 만든 얘기를 볼 때 더 무거우시고 또 거기서 영화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저는 이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이 삼성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처음에 삼성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삼성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화가 나서 지금도 화가 나요. 처음에 제가 문제 얘기를 할 적에 이 백혈병 환자를 5명을 지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5명씩이나 걸렸으니까 이걸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5명이라는 거는 자기네도 인정을 했는데 네. 그 이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이 발암물질을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그 백혈병 환자가 딱 5명뿐이 없고 그 이상은 절대로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조금 지나면은 또 이 암에 걸렸다는 사람이 또 신고가 또 들어와요. 네. 또 한 두 사람 또 들어와. 그러면 네. 이 두 사람을 가지면은 또 이제 그 들어온 숫자만큼을 가지고 삼성에 또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딱 그만큼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또 없다 그래요. 네.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몇 사람이 또 들어와. 그럼 또 얘기하면 또 거기까지만 인정해.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은 5명, 6명, 8명, 11명, 15명 이렇게 된 것이 지금은 160명이 훨씬 넘는 숫자에다가 지금 숫자는 또 요새도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숫자는 지금 다 경험하지 못해서 귀합하지 못해서 네.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데도 지금도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라고 발뺌하고 대들고 이제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다 쫓아내었거든요. 그래서 잊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삼성이 한 번도 제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 황상기 아버님처럼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싸워오신 분 덕분에 이제 마지못해서 삼성이 대화를 시작했지요. 네.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텐데, 자 일단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따님 정말 금과옥조 소중한 따님에 대한 이 영화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감독님한테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한번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기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당히 기쁜 면도 있었고 슬픈 면도 있었어요. 기쁜 면은 삼성에서 잘못된 형태를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잘못된 삼성을 봐서 그다음에 삼성의 잘못된 그걸 보고서는 행태를 보고서는 삼성을 꾸짖어서 잘못된 걸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는 상당히 반가웠는데 사실 이 문제 제 문제다 보니까 나한테 좀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면을 전부 다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여주기 싫은 거를 다 보여주니까 좀 창피한 감도 있었고 또 이 잘못된 삼성을 고쳐야 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는 그 면도 있었고 영화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감독님이 상당히 고맙고 보니까 따님하고 영화배우 연기하는 거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아직 제작이 안 들어왔나요? 아직 제작은 안 했는데 이제 감독님하고 스텝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출연진들을 좋은 분들을 많이 섭외를 하셔가지고 아마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삼성을 지탄을 내갖고 좀 고쳐지는 면도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상호 기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억양이 특별하시죠? 속초 말씀이시죠? 강원 동도 말씨. 태백산맥 동쪽에서만 쓰는 말씨. 네. 강원 소도 사투리도 있군요. 네, 좋습니다. 여하튼 그 말씀 좀 카페 코에서 또 듣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당초 저희가 또 하나의 가족 펀딩 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미를 반추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둘에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또 하나의 가족이 아주 훌륭하게 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 캐라도
출연료도 주고 그럼. 이거 뭐 조명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요. 리얼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윤희선 씨 모시나요? 모시려고 그랬는데 윤희선 씨가 못 오셨네요. 윤희선 씨랑 무슨 특별한 인연 그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대하시는 별거 아니야. 분. 빨리 얘기해 별거 줘요. 그 전에 사실 윤희선 씨 오실 수도 있었는데 네네. 조혐오 경찰청장 네. 법정 구속시키신 분이 이성호 판사. 네네네네. 비슷한데 그분의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세간에 영화 외적인 걸로 또 조명받는 게 네. 부담스럽다 그래서 피하셨는데 여하튼 연기는 뛰어나게 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분 제가 대학 1학년 때 소개팅 했어요. 소개팅 했어요? 소개팅 1대1 소개팅? 이거 주선자랑 같이 있어. 2대2. 위험하네.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채였어요. 역시. 헐. 그러니까 잠깐 봤다 그 말이죠. 네, 잠깐 봐서 되게 짧게 그래도 그분이 윤희선 씨가 좋은 점이 네네. 의사결정 빨리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똑똑하신 분이야. 괜히 우유부단하게 이러면은 내가 그래도 미련 가지게 막안 근데 하고. 딱 그냥 단호하고 싫어요. 명쾌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철민 씨, 국민배우 박철민 씨 오늘 저희가 특별히 바쁘신데 네. 모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시래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전화 연결 혹시 가능할까요? 혹시 박철민 씨 백이성 씨인가요? 아니 카메라 잡아주세요. 박철민 씨 매니저신가? 백이성 씨 아니에요? 저희 제작자입니다. 제작자. 맞습니다. 저 백이성 씨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주시구나. 그러니까. 돈은 아니고요. 돈은 없어요. 돈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두뇌를 왜 해? 돈이 있어요. 그 발뉴스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잠시 저 이상호 기자님 잠깐 연결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분위기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스피커폰. 말씀하세요. 배우 박철민입니다. 박철민 씨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고맙습니다. 네. 저는 MBC 해직 기자 이상호라고 그러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네 선배님 저 영화배우 후배 곽현아입니다. 누구요? 저 개그맨 곽현아라고 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카페코 서혜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80년대에 가끔 만나곤 했었죠. 그래요? 네. 자,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인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지금 짧게 몇 말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 딱 보시고 나서 한마디 딱 하셨다는데 함께 갑시다 이렇게. 시나리오 보시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또 제 딸이 둘이나 있고 그래서 딸이 큰 병에 걸리고 또 병마와 싸우고 또 죽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담은 영화여서 그런지 너무 가슴 아프긴 했고 딸들 막 그렇게 생각나서 아주 힘들게 봤지만 꼭 제가 좀 해야 될 영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철민 씨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익살스럽고 그다음에 아주 해학적이면서 그야말로 마당극의 주연을 보는 듯한 그런 활력이 있는 배우인데 지금 이 영화는 어찌 보면은 참 마음 아픈 비련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기존의 연기 스타일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지 뭐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네네. 마지막 질문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연기 변신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글쎄요 기존에 좀 오버하고 과장하고 막 넉살 떨고 까부는 역할들을 많이 했고 더 자신 있어 있고 신나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작품은 오버하는 과장보다는 그 아빠의 그 감정들을 좀 쭉 담담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글쎄요 색다르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아버님 상부 입장에서 딸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딸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딸 때문에 싸우는 그런 부분들 좀 잘 따라가면서 표현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여기 지금 황유미 씨 아버님 나와 계신데
예,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 아버님이 또 이 실제 인물로서 이렇게 좀 됐으면 기대가 좀 있을 텐데 그런 말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박철민 씨. 저 황성입니다. 예. 예. 오늘 아까 와가지고 여기 반류스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 말씀 하시죠. 어떻게 좀 어떤 연기를 철민 씨가 그 딸을 그 둘이나 지금 키운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딸을 가진 부모로서 딸을 가장 그 사랑하는 그 입장에서 딸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 고치려고 하는 그 노력에 많이 좀 중점을 둬갖고 좀 애써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철민 씨. 지금 이게 중요한 게 국민 둘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뭐 출연료도 다른 영화 나가시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두뇌가 잘 돼야 그렇죠. 그나마 조금 받으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활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국민들한테 영화 좀 많이 봐달라고 좀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많이 좀 두뇌에 좀 참여해달라고. 네. 참여하는 영화들 그냥 관객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듬뿍 많이 봐주기를 늘 기원하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번에 그 바람은 더 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열심히 잘 만들어서요. 영화적인 매력이 듬뿍 나도록 자신 있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갈 테니까 세상에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옆에 많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서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들 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영화 배우한테 이 사실 제작비 펀딩하는 이런 방송에 이렇게 참여를 부탁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이 영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 때문에라도 이 둘에 많이 참여해달라는 말씀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계속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우한테 투자 많이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도록 제가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결례인데 사실 이게 그 영화 자체보다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넉넉하게 응해 주시네요. 문제점만을 알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박철민 배우나 윤유선 배우가 참여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형상 언어로서 형상화된 언어로 영화 수준으로서도 훌륭한 영화일 것이다. 또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둘이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그 단지 세상에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작품을 정말 만드는 그래서 그 행위를 함으로써 또 다른 가족이 정말 되는 거죠. 그 참여하는 그 행위 자체로서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철민 배우가 아까 이제 이성호 기자가 얘기할 때 뭐 웃음과 해악 그런 말씀 하셨는데 박철민 배우는 그걸로 묶기에는 좀 다른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철민 배우가 갖고 있는 웃음이나 해악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서의 웃음과 해악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민중과 함께 서민들에게 고통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긴 게 아니고 슬픔을 견디기 위한 것으로서의 웃음. 그게 사실 웃음 중에 최고의 웃음입니다. 교수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박철민 선배님을 캐스팅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아버님을 처음 뵀을 때 아버님이 항상 웃으세요. 네, 항상 웃으시고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굴을 찌푸리고 우시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시면서 사람들 대해주시고 그다음에 노래와 춤도 잘하세요. 잘 노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또 박철민 선배님 떠올린 것 같아요. 그 탁월한 감독의 선고안과 또 좋은 배우의 어떤 그 승수성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집회 현장에서 제 아버님 제가 많이 뵀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그 강원 동사투리? 강원 동도. 태백산맥 사투리. 동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이렇게 말씀이 꼿꼿하시잖아요. 옛날 선배 말씀처럼. 근데 현장에서 항상 웃으시면서 지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이서선 어머니,
배은심 여사,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 황상기 선생님을 우리가 정말 소중한 자산을 갖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방송사상 최초로 네. 지금 조명을 벗어나서 옆구리만 나오고 계시거든요. 우리 서희생 교수님이. 그러네요. 한번 잡아봐 보시겠어요? 네. 잡는데 우리 한 3초 걸려. 하나, 둘, 셋. 안 잡히네요. 네. 네, 연병수 잡혔어. 저를 쫓아낸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서희성 교수님이 제가 일부러 나왔습니다. 방송사상 최초로 조명도 벗어나서 옆구리만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바로 이분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요. 모신 거예요. 저희가 제작자분이신데 인사 소개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 또 하나의 가족 제작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일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 제작자로서 사실 어찌 보면 가장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 사회적으로도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 이걸 또 흥행면에서도 저는 잘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 상황.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어쨌든 상업 영화를 이제 만들던 어떤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가장 대중들한테 이렇게 편하고 감동 있고 재밌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쪽으로만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고충이 있다면, 이제 일반적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자사에서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여건이 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제작 두레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 배우분들, 훌륭한 배우분들과 그 거의 충무로 초 A급 스태프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이 영화에서. 예, 이건 뭐 빈말이 대박이다. 완전 더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뜻을 같이 해주기로 하셔가지고 네, 지금 역시. 크랭크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제 제작 두레를 시작을 뭐 저희가 한 2주 정도 됐어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좀 저조해서. 그렇군요. 저희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제작 두레를 자, 이거 한번 밀자 우리. 어떻게 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아니,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하기 전에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뭘 보여드려야 되지? 어떡하지? 네, 막 지금 망설이지. 일단은 제작들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지금 이쯤에서 제가 한번 또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저희 사이트가요. anotherfam.com 패밀리의 약자예요. 네, anotherfam.com .com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제작 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기 클릭하시면은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좌도 있고요. 네. 아직 신용카드는 아직 안 된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이제 신용카드도 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심사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심사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자, 하지만 뭐 그 전에 또 우리 또 계좌 이체를 좀 빨리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그 2만 원, 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또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2만 원권 저희 시사회 초대권 드리고요. 그리고 5만 원권은 초대권뿐만 아니라 스토리북 그리고 DVD 엔딩 크레딧을 또 올려드리고 20만 원권은 또 해주시면 시사회 특별 시사회 초대권 2매 스토리북 DVD 엔딩 크레딧 이렇게 또 저희가 이런 혜택을 드리니까요. 단순히 돈으로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또 후에 여러분들 다양한 혜택도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또 계좌 외환은행 뭐 있다는데 제가 또 한번 불러드려야 돼. 이 불러드린 건 소용없을까? 이거 저 한번 그래도 불러드려요. 그러니까요. 네, 외환은행 630-008 221 그리고 081 예 여기로 야, 그렇게 해주시고요. 빨리 읽으면 어떻게 기억해? 다시 한 번만. 응. 네. 야, 이거 들어가신 게 더 빠를. 그래, 어나더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어봤자 자, 그런데 하세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리워딩이 있어요. 근데 네. 혹시 여기 제작들이 참여하실 거죠? 저는 오늘 밤에 또 가서 해야죠. 또 26년도 제가 또 그날 당장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했잖아. 그런데 요거 우리 제작들이 해야지. 참여할 건데 네네. 참여하면 이름 뜨죠 여기. 엔딩 크레딧에. 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에 이름이 떠요? 이름이요? 거기에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돼서 지금 계속 이게 검수 떠야 중에 있습니다, 되는데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연락 주세요. 오늘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네. 저도 하겠습니다. 곽현아 해설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요거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저희가 또 하나의 이거 이를테면 시사회에 오시면 곽현아 씨가 시사회장 갈 거 아니에요? 제가 또 가야죠. 리포팅 해야죠. 리포팅 해야지. 시사회 때. 우리가 가서 네네. 오신 분 프리허그 어때? 프리허그 좋지. 프리허그. 프리허그 프리키스. 죄송해요. 헐.
뭘, 아유, 네, 농담이구나. 네. 그거 안 돼. 네, 네. 자, 박하나 씨 네. 시사회장에 오신 분들 초대권을 가지고 와야 돼. 그냥 오면 안 돼. 아, 그냥 오면 안 돼. 그렇지. 그럼요. 초대권을 가지고 시사회장 오신 분들 박하나 씨가 프리허그. 그리고 여성분들은 혹시 이상훈 기자 프리허그 원하시면 네. 굳이 원하시면 저희가 또 굳이 원하시면 제가 뭐 굳이 마다하지 절대 마다. 자, 우리 프리허그 공약에서 네, 우리 네. 서혜성 교수님은 뭐 공약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저희가 공약보다 시사회장 가실 거죠? 참여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제목이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 이렇게 후기 산업 사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사실 가족성의 결핍이거든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른바 고독사라든지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족성을 획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같은 농촌 사회 같은 가족성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런데 네.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또 정의로운 마음을 자기 스스로 정치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과 같이 함으로써 아 내가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그렇게 한 느낌들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 그냥 이렇게 단지 내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족성을 찾아간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과 내가 이 세계를 같이 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제목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작들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로 가족이 되시는 겁니다. 혈연으로서 가족 말고 가치로서의 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그 기회를 참여를 통해서 한번 가족을 얻기 바랍니다. 네. 여하튼 저희 둘은 시사회 갈 건데 우리 서혜성 교수님은 가야죠. 자, 서혜성 교수님도 원하시는 분은 프리허그. 저는 하게 되면 남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분이 프리허그 하는 걸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서혜성 교수님 냄새 안 나요. 나긴 나는데 조금밖에 안 나요. 아니, 그리고 제 주변에 서혜성 교수님 좋아하는 여성분들 있더라고요. 70대 이상 여성분들. 아니 나는 서혜성 교수님 귀엽다고. 아니 그 농담이고 개그맨 아니라고 그럴까봐 자꾸 농담하는데 진짜 서혜성 교수님 인기 짱이에요. 짱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자, 70대 여러분 이상 잠시 뒤에 혹시 3분 직설 혹시 오늘 준비하실 시간이 있었나요? 3분 직설? 지금 아직 잠을 안 자가지고. 이제 뭐 해야죠. 또 천재성을 발휘하시겠구만. 3분 직설 여러분들 하실 때 보면 정말 매력 있으시고 생방송에서 이 대본 없이 그냥 외워서 3분 동안 하시는 거. 다른 건 대본 주셨나요? 역시 또. 여하튼 저 그 3분 직설이 저 인기 프로입니다. 고정 프로가 알겠습니다. 하는데 자 우리 이야기 진행하는 동안 이 감독님께서 정말 이게 정말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맞나요? 저희가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영화를 준비할 때 그리고 이 제작자한테 시나리오를 드릴 때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나는 돈을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수익금이 남으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다시 사회에 기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영화를 만들 수 있게 일단 많은 분들 도와주셨으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이 기부까지 하시려면 반드시 영화가 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제작이 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제작자님 지금 일단 캐스팅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스태프들이 A급으로 특 A급입니다. 특 A급이요? 나도 궁금한 거 되게 있었는데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근데 보통 저희가 영화 26년도 그 제작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말씀을 나눴을 때도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라 어떻게 보면 뭐 외압설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 또 하나의 가족은 좀 어떻게 보면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 삼성을 어떻게 보면 그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외압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건 없는지. 정말 좋은 질문이다. 네, 궁금해요. 특별한 외압 같은 건 아직 없었고요. 네. 그거보다 더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렇게 느꼈지만 다 읽고 나서 한 2번 울었어요 사실. 2번 울고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럽고 촌스러웠어요 솔직히 저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어떤 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 기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이걸 만약에 하셨다면은 다큐멘터리를 택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 영화를 극영화로 선택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 안에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딸의 이야기, 그 휴머니티
좀 극대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그러니까 재밌게 보시고, 어쨌든 가슴으로 좀 그 감정을 좀 느끼고 나가셔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 검색을 해보실 수 있는 예, 그런 영화를 네. 이제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감독님은. 그러니까 저는 외압보다는 내압이 있는 것 같아요. 내압. 스타일링 얘기였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주변에 프로듀서나 제작자들한테 또는 감독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하는 말들이 다 하지 마라. 누가 투자를 해주겠냐. 그러다 너 다친다.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저 맨날 듣는 얘기인데. 맨날. 근데 이제 그런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까 말까 하지 말까 이러고 있다가 오늘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네. 도대체 이걸 왜 안 해야 되냐.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쫄게 만드는 게 누군가. 그리고 저희 같은 영화를 하는 예술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인데 그들도 무언가에 의해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가 권력만이 아니라 자본도 이제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이제 일종의 검열을 수행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냐 SK냐 혹은 뭐 현대나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 혹시 실질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은 내 사생활이나 혹은 내 식구들이 위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국가 권력의 지금 감시망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건 기업 스스로에도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영화에 가장 많은 돈을 대줘야 될 때는 삼성이죠. 사실은 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잘못을 스스로 외부에서 끄집어 준 걸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다시는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좋아하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되겠죠. 삼성이 가장 지향하는 기업이 자, 정말로 스웨덴의 잠깐만 내가 이기만 자르려고 하는데 스웨덴의 발렌베리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의 특성은 정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회적 도네이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사회 환원을 놓고 이제 그 경영권만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이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중에 경영권을 어떻게 세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발렌베리쯤 되고 싶으면 먼저 존경받을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세습을 해도 남들이 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사실 저는 이런 영화에 도리어 지원해 줌으로써 삼성이 자기 고발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도리어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러면 좋은 기업, 이상호에게 특채해주겠다 뭐 이렇게. 정말로 지금 이 시각 삼성이 아마 관리의 삼성이니까 저희 방송을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삼성이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서 또 하나의 가족, 그래 우리 아픈 부분이지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거듭나겠다. 우리 방금 서혜성 교수님 말씀처럼 저렇게 좀 통 큰 면모를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 황유미 씨의 기일이라고 합니다. 네, 3월 6일. 3월 6일이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시간이 또 다가오면 또 훨씬 더 딸이 또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 되시면 더 보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잔인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지금 저희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영화 둘의 제작이 함께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영화 함께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며칠만 있으면 3월 6일 되면은 우리 유미 기일이 돌아오는데요. 이 기일에 지금 해갖고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추모제를 여는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서 삼성의 잘못된 거를 여러 국민들이 규탄을 해갖고 잘못되지 않게끔 세상이 똑바로 가게끔, 삼성의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노동조합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서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똑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뜻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추모제나 아니면 또 이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기금을 내시는 돈의 성격이 상당히 이 사회를 바로잡고 삼성을 사회적인 기업으로 바로잡는데 일조한다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은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 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삼성을 사회적인 기업으로 바로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따님을 잃은 아픔이 너무나 크실 텐데 네. 딸 얘기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봤죠?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졌으면 삼성이 더 근사한 회사가 됐으면 하는 정말 저렇게 훌륭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글 남겨주셨네요. 아이디 곰솔님께서 제작둘에 처음부터 참여했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 감사합니다. 네네. 아이디 글랩디님 저도 처음부터 참여. 네, 그리고 아이디 스카이님 방금 했어요. 방금 하셨대요. 네. 와, 주위에도 많이 알릴게요. 이런 응원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좀 정리를 저희가 또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작자님 간단하게 우리 둘에 함께 좀 해달라는 취지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좋은 그 인프라들이 모여 있고 그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화로 다가갈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돈만 좀 더 모이면 되는데 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예, 좀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좋은 영화 들고 극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좋은 배우 있고 좋은 스태프, 좋은 감독,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사회적으로 좋은 취지가 있는데 돈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메가폰을 잡으시면 요즘에 메가폰 안 쓰죠? 그렇죠. 요즘 안 씁니다. 뭐 써요 그러면? 그냥 입으로. 입을 잡고 계시는 우리 김태우 감독님. 자, 국민들께 한 말씀 좀. 네. 사회적 의미를 담긴 영화이긴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영화는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화라는 거는 이제 관객들과 함께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주인공과 함께 희노애락 감정을 느끼면서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고 같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게 영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최대한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전의 가정 꼭 제작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저희 발뉴스가 26년 정치 민주화, 그러니까 독재자 전두환을 규탄하는 정치 민주화를 위한 영화 둘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삼성에 대한 문제 제기.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가족 저희가 발뉴스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서해성의 3분 직설 오늘 준비하실 시간도 없으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오늘 건너뛰셔도 돼. 가능하실까요? 아, 건너뛰면 안 되죠. 나의 의기로 손. 아, 근데 준비를 안 하셨어요. 가능? 하죠 뭐. 혹시 하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저희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이건. 아니 사실 뭐 발로스 하다가 지나가 버렸는데 사실 셀프 훈장 이게 꼭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아, 셀프 훈장. 셀프 훈장. 네. 또 내일이 또 3.1절이고 그러니까 이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셀프 훈장. 맞아.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나가면서 네, 그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데 불구하고 훈장을 받고 나가는 모습을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림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네. 과연 지금 준비 안 되신 상황에서 저는 이게 옛날 긴 열정 묘기댕이 지금 보는 기분이에요. 지금 전혀 뭐 메모도 안 돼 있으신데 3분을 어떻게 또 좋은 말씀으로 채울지 서해성의 3분 직설 셀프 훈장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안 나와요. 네. 이거 마이크. 여러분 내일 3분 직설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3월 1일입니다. 3.1절이죠. 일제강점기에 저항했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꽃을 피웠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셀프 훈장을 받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 3.1절에 맞춰서 적당한 얘기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2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
서울 지금 남산에 있는 그 당시에는 통감부, 대한통감부에서 드라우치 마사다케와 한국의 이완용 총리 대신이 조선을 일본에 합병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론을 본 다음에 8월 29일 날 정식으로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지에 편입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지금의 서울 인사동 북쪽에 있는 충문부터에서는 망치 소리가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밤에도 쉬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충문부로 가면 지금 여러분 보훈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일주일 동안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훈장을 만드느라고 밤낮으로 망치 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의 망하는 망치 소리와 함께 그들은 수많은 훈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친일파들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한 8월 29일 날 서울 전역에서 단 한 집의 기생집도 없이 다 이야기 끝나서 그날 망국의 그날 기생집은 잔치하는 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자기들 훈장 받은 그 기념을 하느라 요즘 말하는 룸사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번 셀프 훈장을 보면서 그리고 이 3.1절을 맞으면서 왜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훈장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같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유영박 씨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하면서 아 이것이 생활이구나 라고 말했는데 그 훈장에 대고 자기 얼굴을 묻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5년 동안 바로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잃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빼앗아간 그 생활 과연 당신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번 직설했습니다. 네, 바로 여기로 오시죠. 여기서 우리 오늘 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기왕이 앉아볼까요 그럼? 앉을까요? 앉죠 뭐. 네네네. 앉아서. 네네.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다닥다닥 앉아보네요. 네. 제가 또 중앙에. 아우 좋습니다. 논문이 좀 잘 잡히나요? 또 하나의 가족. 네, 이게 또 잡혀야 됩니다. 네, 잡혀야 됩니다. 거기 있는 말씀이 좋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요? 네가 왜 백혈병에 걸렸는지 어째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두고 가는지 밝혀낼게. 아빠가 꼭 약속을 지킬게.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1987년도 1월 13일 그 박정철 열사가 고문 끝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철 열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아 애비는 할 말이 없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그 진실이 밝혀지면서 6월 항쟁이 성공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20일 이한일 열사도 그런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이 황유미 처녀, 황유미 그 죽음의 진실이 밝혀져서 그 했던 그 아버지 약속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참 오늘이 좀 약간 뜻깊은 날을 앞두고 있는 날이네요. 3월 1일이죠. 내일이 바로 3.1절인데 예전 같았으면은 저는 뭐 잘 몰랐을 당시에는 쉬는 날이라고 공의를 하며 이렇게 넘겼을 날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만큼 토대가 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재밌는 얘기 한 가지만 해요. 어떤가요? 진짜 재밌는 얘기죠. 뭐요? 재밌대요. 3.1운동이 여러분 3월 1일 날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3월 1일 날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시작입니다. 네. 그해 12월까지 계속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백두산 이런 데는 11월쯤이나 12월쯤에 항일운동 한다는 게 이제 전해진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졸업하면서 국문학생도 대부분 많은 국문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때 국문학생들이 졸업하는 날 졸업식장을 안 받고 그걸 집회로 바꿔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장만 씨 그때 인구 1,500만이었는데 연 20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수 없으면 엄청난 숫자가 참여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360일 동안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세상 바뀌지 않고 그런 끈질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과 정의는 바뀐다. 말씀 드리고 저희도 끈질기게 그러니까요. 세상과 정의를 지켜내고 구현하기 위해서 발효시 계속 뛸 건데요. 다음 주 저희가 좀 중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저희가 또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요?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나비 프로젝트. 나비 프로젝트.
지금 나비 프로젝트 스페셜 중간 점검을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소녀상 말뚝 테러하고 막 이렇게 요즘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소녀상 보면 꼭 동일이는 아닙니다만은 유관순 열사도 생각이 왜 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말뚝 테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냐고요? 예. 이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일본 사람은 그렇게 미워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친일파 같죠?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친일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여전히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말뚝 테러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완벽하게 친일을 청산하고 이게 그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 사람도 감히 와서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하죠. 맞습니다. 나비 프로젝트 저희가 감히 그런 일 없도록 저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각 생방송 발뉴스 나비 프로젝트 중간 결산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클로징 멘트 간단하게 하나씩 하고 헤어질까요? 네,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황유미 아버님이 하셨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황유미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네, 저도 오늘 당장 또 하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바로 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사회장에서 프리허그 하겠습니다. 저랑 서혜성 교수님, 서혜성 교수님 별로 그렇게 냄새 많이 안 납니다. 70대 이상의 인기 많다. 같이 저희가 참여하겠습니다. 저 오늘 사실 좀 늦게 들어왔는데 국회에서 그 법무장관 청문회 사실 좀 어젯밤에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떨리죠.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방송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열심히 또 발뉴스 발로 달리도록 여러분 청문회에 나가서 싸우고 오고 진실을 지키고 애쓰고 온 이상호 기자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